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인영어 마스터 과정 사전학습 9번째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CEO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라는 소제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아직 상장되지 않은 우리 회사는 얼마짜리 기업인가요? 라는 물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번째 강의인데요. 전체 12개 강의 중에 4분의 3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점점 좀 재미없고 어려운 내용들도 조금씩 나오죠. 하지만 조금씩 들어보시고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면 영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가증권의 평가라는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의 법인의 주식은 유가증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증여세법에서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법 규정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근거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가증권 평가 관련된 얘기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에 나와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평가를 이렇게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제1항에 주식 등의 평가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상장하지 않은 우리 회사 주식 평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알고 싶은 거죠. 근데 먼저 이제 상장회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항에, 가목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군더더기를 다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검은색으로 된 거 다 읽어보시려고 하시면 갈로까지 해놓은 거 다 읽어보시려고 하면 정말 헷갈립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다 뭐냐? 상장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상장 주식은 평가 기준이에요. 평가 기준이 뭡니까? 상속을 하면 상속이 발생한 날, 증여를 하면 증여일, 이게 평가 기준일이죠. 평가 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그럼 이전 이후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그럼 토탈 얼마예요? 4개월 얘기하는 거죠. 4개월. 그래서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에 거래소 뭐 상장법인 거래소 뭐 코스닥 뭐 또 이제 요즘에 장외거래소도 있죠. 그것까지 다 이제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액. 최종 시세 가액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종가라고 얘기하죠. 종가. 마지막 3시 30분 가격, 종가. 그래서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매일매일의 종가 평균액이 그 상장 주식의 평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상장된 주식은 이렇게 평가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나하목에 보시면은요, 가목 외의 주식, 과목이 뭐였는가 하면 상장 주식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러면 과목 이외의 주식은 뭡니까? 비상장 주식 얘기하는 거죠.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평가를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대통령령을 찾아보면 되겠죠? 찾아보시겠습니다. 대통령령이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이에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라는 평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되게 길어요. 긴데 요점만 추려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 주식 평가 1항에 이렇게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비상장 주식 등은 한 주당 순손익가치와 한 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파란색으로는 안 해놨지만 다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한 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 주식의 가액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뒤에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냐? 비상장 주식은
한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주식가치 평가액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봐야 되는가 하면 한 주당 순손익가치가 뭔지, 한 주당 순자산가치가 뭔지만 알아보면 3대2로 가중평균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주당 가액, 이건 순손익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손익가치. 한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예, 요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순손익 가중평균액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 연도,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곱하기 3. 2019년도는 곱하기 3 하고요. 2018년도는 곱하기 2. 그리고 2017년도는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3, 2, 1 하면 몇으로 나눠줘요? 6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게 가중평균액입니다. 한 주당 최근 3년간의 손순익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나눠줘라. 그게 얼만데? 2010년에 고시된 걸 아직도 쓰고 있는데요. 10%예요. 10%. 나누기 10% 해라. 곱하기 10분의 1 해라. 예,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예? 곱하기 10. 예, 죄송합니다. 곱하기 10이죠. 나누기 10%면 이렇게 계산을 해라 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한 주당 순자산가치는 뭐냐? 한 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주식 총수로 나누라. 그러면 순자산가액을 주식 총수로 나누면 한 주당 순자산가치가 된다. 순자산이 뭡니까? 예, 총 자산에서 부채 뺀 거죠. 총 자산에서 부채 뺀 거. 이게 이제 순자산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방식을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 4항에 보시면 다르게 요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순자산 가치만 가지고 구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실까요? 네, 4항입니다. 같은 제 54조 시행령 54조 4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항에도 불구하고 순자산 가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더라. 언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이거 왜 순자산 가치만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앞서 설명은 안 되었지만 순손익가치라는 건 뭡니까? 순손익가치라는 건 이건 뭐냐면 미래가치예요. 미래가치.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직전 3년간 가중평균을 해서 수익이 이 정도 났으니까 앞으로도 수익이 계속 날 거다라는 걸 표현한 게 순손익가치입니다. 근데 순자산가치는 뭡니까? 현재가치예요. 현재가치. 뭐예요? 가지고 있는 순자산을 주식 총수로 나눠라. 그럼 순자산가치가 나오죠? 현재의 가치예요. 현재의 가치. 그래서 우리 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는 순손익가치라는 미래가치와 순자산가치라는 현재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청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청산 절차 진행이 되면 미래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 가지고만 해요? 순자산가치만 가지고 하는 거죠. 사업자 사망으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하기가 곤란해요. 그럼 미래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뭐 가지고요? 순자산 가치만 가지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사업 개시 전 법인,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업 폐업 중인 법인. 사업 개시 전 아직 사업 안 했어요. 이익이 날지 안 날지 몰라요. 뭐 가지고 평가해요? 자산가치 가지고. 사업 개시 후 3년이 안 됐어요. 보통 사업을 시작하시면 이익이 바로 납니까? 조금 이제 투자가 됐다가 나중에 이익이 납니까? 투자가 됐다가 나중에 나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익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순자산 가치만 가지고 해라. 휴업 폐업 중인 법인. 휴업 폐업 중에 이익이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만 가지고 해라. 라는 얘기고요. 355는 내용이 뭔가 하면 자산 중에 부동산이 80% 이상이거나 주식이 80% 이상이면 순자산 가치만 가지고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을 의해서 생기는 이익보다 자산에 의해서 생기는 이익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은 이제 순자산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 우리 회사는 딱 10년만 유지를 할 거예요. 이렇게 존속기한이 딱 정해진 법인은 평가 기준을 현재 자녀 존속기간이 3년 이내의 법인은 순자산가치만 가지고 해라. 이렇게 6가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가지고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실 건 사호가 삭제가 됐죠. 삭제된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 고객들이요, 아직도 이게 있는 줄 알고 계시는 고객들이 있어요. 이 삭제된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년도 3년 내내 손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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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손해가. 결손금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액이 3년도 속하거나 입금 총액이 이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거나 손금이 발생한 때, 3년 내내 결손이 발생한 때, 이때는 뭐 가지고 해요? 이때는 예전에는 순 자산 가치만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삭제가 돼 버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액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손실을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일부러 3년 동안 손실을 발생시키면 이익이 많이 나던 기업이 순손익 가치가 완전히 배제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자산 가치만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삭제가 됐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 방법은요, 제가 이제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 평가 방법이 있고, 뭐 자본시장법상의 평가 방법도 있고, 금방 설명드렸던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상증법상의 평가 방법만 보시면 돼요. 이런 평가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고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상징법상의 평가 방법만 보셔라. 예,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기업을 사고 팔고 하거나 뭐 기업의 진짜 재무적인 가치를 평가하거나 할 때 쓰는 거고, 우리는 주로 우리 법인 영역에서 쓰는 건 세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징법상의 평가 방법을 활용을 한다라고 알고만 계셔라.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를 해서 우리는 뭐에 써먹을까요? 이게 우리가 일단은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를 해서 법인명의 계약 CEO 플랜을 해야 하는 이유, 이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CEO 플랜을 합니다. 법인명의 계약을 체결을 해요. 퇴직금 재원 마련 목적으로요. 그래서 퇴직 시점에 퇴직금 이 금액을 비용 처리를 합니다. 비용 처리를. 그럼 어떻게 돼요? 순자산 가치가 퇴직금 지급액만큼 떨어지겠죠. 또 퇴직금은 순손익 가치를 또 떨어뜨리죠. 순손익 가치도 같이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순자산 가치 떨어뜨리고 순손익 가치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퇴직금이라는 항목이에요. 그러면 비상적 주식 가치 평가 어떻게 되겠어요? 쭉 떨어지죠. 이 떨어진 금액을 가지고 상속증여 양도를 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절세가 되게 되죠. 절세가. 세금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임원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는 CEO 플랜, 법인명의 계약을 통해서 이거를 평가 시점 이전에 퇴직 처리함으로써 상속증여 양도 관련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플랜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알아볼까요? 예, 특수관계인 사이에 주식 거래 시 가격을 산정할 때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를 씁니다. 이게 이제 상징법상 평가 방법이죠. 평가 방법.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걸 자기 주식 취득이라고 얘기하죠. 회사로 넘깁니다. 그럼 이 가치에 상당한 금액만큼 줘야 되죠. 이 가치 평가를 할 때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상징법상의 평가 방법을 가지고 평가액을 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무조사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럴 때 특수관계인 사이에 주식 거래할 때 산정이 되는 거죠. 회사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하고 거래합니다. 배우자.
배우자하고 주식을 사고 팔아요. 특수관계인이죠. 이때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향후에 세무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상징법상 평가 방법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계산의 원칙은요. 한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하는 게 계산의 원칙이에요. 단 전체 자산 중에 부동산이 50% 이상 차지할 때 비율이 바뀝니다. 3대2가 아니고 2대3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한 주당 순손익가치는 뭐냐? 직전 3년간 가중평균 순손익액의 10%다. 이게 한 주당 순손익가치다. 한 주당 순자산가치는 뭐냐? 자산에서 부채 뺀 거. 이게 뭐예요? 순자산입니다. 이걸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2018년 4월 1일 2018년 4월 1일 이전에는 이 규정이 없었어요. 이 규정이 없었는 게 아니고 비율이 좀 달랐죠. 예, 뭐 70% 그리고 규정이 없었던 적도 있었고 2018년 4월 1일 이후에 평가하는 건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다. 이런 계산 원칙에 의해서 평가한 거하고 순자산 가치의 80%하고 비교해서 큰 게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이다라는 거고요. 순자산 가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 말씀을 드렸죠. 순자산 가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 법인이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 사망으로 인해서 사업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에 쭉 이 사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유를 정리해서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우리가 이거 왜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뭐 엑셀식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객을 바로 만납니다. 바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장님 자료를 주시면 다음에 와서 가치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주식가치 평가를 해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앉은 자리에서 바로 계산기 꺼내서 핸드폰 꺼내서 바로 계산해 보시고 얘기를 이끌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할 줄 아셔야지 엑셀식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비상장 주식 가치를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로직을. 그래서 꼭 해보셔라 라는 얘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 우리가 비상장 주식의 주식가치 평가를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한 주당 순손익가치를 구해야 되죠? 또 한 주당 순자산가치 구해야 되죠? 구해서 이거를 3대2로 가중평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먼저 구해볼까요? 한 주당 순손익가치 어떻게 구합니까? 가장 가까운 거 2019년 거 곱하기 3. 예, 그 다음 거 2018년 거 곱하기 2. 또 그 다음 거는요. 2017년 거 곱하기 1. 이걸 어떻게 해요? 6으로 나누는 거죠. 이걸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거 18이고요. 15고요. 5죠. 그러면 33, 38이네요. 38억을 6으로 나누게 됩니다. 38억을. 38억을 6으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38억을 6으로 나누면 지금 같이 해보세요. 6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예? 63만 3천, 예. 이렇게 되죠. 6333.333이 됩니다. 맞죠? 예, 요 금액이 돼요. 근데 이게 주식 숫자가 몇 주예요? 주식 숫자가 2만 주죠. 2만 주. 이거 나누기 뭐 해야 됩니까? 나누기 2만 하셔야죠. 나누기 2만. 하면 얼마가 나와요? 31.666이 나오죠. 31.666. 이걸 뭘로 나눠줍니까? 10%로 나눠줘야 되죠. 나누기 10%. 예? 나누기 10% 하면 얼마가 돼요? 나누기 10% 하면 곱하기 10하고 똑같은 거죠. 31만 6,666원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한 주당 순손익가치예요. 한 주당 순손익가치. 하나 구했죠. 그러면 한 주당 순자산가치를 구해봅시다. 한 주당 순자산가치는 총 부채에서, 총 자산이 얼마예요? 55억이죠. 총 부채가 20억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예, 30억이죠. 30억. 30억을 뭘로 나눠줘요? 주식 숫자로 나눠주는 거죠. 주식 숫자가 몇 개예요? 2만 주죠. 그럼 30억을 2만 주로 나눠주면 얼마가 됩니까? 15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순손익가치고요. 예, 이게 31만 6천 원이 순손익가치고 15만 원이 순자산가치입니다. 가중평균이요. 얘 곱하기 3, 얘 곱하기 2. 그러면 31만 6,666원 곱하기 3을 하면요. 예? 949, 998이 되는 거고요. 더하기 예, 15에 곱하기 계산 안 해봐도 되죠? 30. 더하면 얼마예요? 예, 더하면 예, 요거를 5로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나누기 5를 하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249.996이 나와요. 그러면 약 25만 원이죠. 이게 주식가치예요. 정답입니다. 한 주당 A기업의 주식가치, 한 주당 이 5천원짜리 주식이요. 주식가치 평가를 해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25만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5만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계셔야지 우리가 대표님들을 만났을 때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주식가치 평가표를 봤을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죠. 네, 오늘은요, 아직 상장되지 않은 우리 회사, 비상장 법인이죠. 얼마짜리 기업인가요? 주식가치 평가 방법을 통해서 얼마짜리 회사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를 물려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상속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가 가업승계 관련된 얘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